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 아시죠? 그 지하 터널 파는 회사요. 그 회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 루프 시스템에서 드디어 테슬라 FSD가 실제로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시간부터 보면 2026년 1월 14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이 기사를 쓴 분은 카란 싱이라는 분인데 트위터 계정이 BLKMDDL3이시더라고요. 자, 일단 배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라스베이거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카지노, 화려한 호텔들, 쇼, 그리고 엄청난 교통체증이죠. 특히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이라고 부르는 메인 거리는 항상 차가 막히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보링 컴퍼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하의 터널을 파서 테슬라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보링 컴퍼니가 정말 큰 그림을 공개했어요. 바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과 해리리드 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 터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링 컴퍼니 사장 스티브 데이비스가 직접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진짜 교통의 성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신시티, 그러니까 라스베이거스에서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미 공항 픽업을 제한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냥 계획만 발표한 게 아니라 벌써 실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4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각 단계마다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지상 교통체증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4단계 로드맵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먼저 1단계부터 갈게요. 1단계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 약 10번 정도 시험 운행을 하고 있대요.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기존에 있던 보링 컴퍼니 루프 역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냐고요? 리조트 월드 앙코르 웨스트게이트,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이렇게 네 군데 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번 주에 보링 컴퍼니가 보유한 차량들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전체 차량이 130대인데 그 중에 100대에 공항 트랜스폰더를 전착했대요. 트랜스폰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공항에서 승객을 픽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이게 있어야 공항 구역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운행하냐면요. 터널과 지상 도로를 섞어서 다니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터널로 쭉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공항까지 가는 거죠. 완전히 지하로만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훨씬 빠른 거예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작될 예정이래요. 여기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새로운 터널이 건설되고 있어요. 얼마나 길이냐면 2마일이에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3-5k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양방향 터널이래요. 이 터널이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웨스트 게이트에서 출발해서 파라다이스 로드 쪽으로 연결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터널이 활성화되면 차량들이 터널 시스템에서 나올 때 공항에 훨씬 더 가까운 지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상도로를 달려야 하는 거리가 2마일이나 줄어드는 거죠. 2마일이면 약 2km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차이죠. 3단계는 더 본격적이에요. 여기서는 터널 네트워크가 해리리드 국제공항에 터미널 한 번까지 더 가까이 확장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 중 하나를 우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트로피카나와 유니버시티 센터가 만나는 교차로예요. 라스베이거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진짜 차 막히기로 악명 높거든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차량도 대폭 늘려요. 얼마나 늘리냐고요? 거의 300대까지 확장한대요. 지금 130대인데 2배 이상 늘리는 거죠. 승객 수요를 감당하려면 차량도 그만큼 늘려야 하니까요. 마지막 4단계는 진짜 최종 목표예요. 공항 터미널에 직접 지하 정거장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테슬라로 바로 탈 수 있는 거죠. 사막의 햇볕을 볼 일도 없이 말이죠. 기사에서 표현을 재치 있게 했더라고요.
사막 태양을 볼 필요 없이라고. 라스베이거스가 사막 한복판이니까 여름엔 진짜 덥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4단계 로드맵인데요.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바로 FSD가 지하 터널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확장 계획도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터널 안에서 운행하는 차량들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보링 컴퍼니 차량들이 목격됐는데요. 뭐가 특별하냐면 새로운 테슬라 셀프 드라이빙 데칼이 붙어 있었대요. 데칼이라는 건 스티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FSD 슈퍼바이즈드를 사용해서 루프를 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링 컴퍼니 직원들이 차 안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손을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라스베이거스 루프가 FSD의 검증 트랙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하는 건 특히 근거리 주행 능력이래요. 보링 루프가 좁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잘 운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속도예요. 이 통제된 환경에서는 궁극적으로 특정 직선 구간에서 시속 150마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래요. 시속 150마일이면 시속 241km예요. 거의 고속철도 수준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목표 시점 얘기를 해볼게요. 2027년이 타겟이래요. 전체 68마일짜리 라스베이거스 루프를 완성하려면 2027년까지 끝내야 한대요. 68마일이면 약 109km예요. 엄청난 거리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차만 빨리 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서류 작업도 빨리 해야 한대요. 얼마나 빨리 해야 하냐고요? 일단 보링 컴퍼니가 추가로 필요한 허가가 600개가 넘어요. 600개요. 클락 카운티 전역에 걸쳐서 말이죠. 클락 카운티가 라스베이거스가 속한 카운티거든요. 근데 지금 허가 나는 속도가 어떻냐면요.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하나씩 나온대요. 이 속도로 가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600개 허가를 2주에 하나씩 받으면 계산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링 컴퍼니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지역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어떤 방식이냐면 운영자 스타일의 허가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한대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스타베이스를 운영하는 방식이요. 스페이스X도 일론 머스크 회사잖아요. 텍사스에 있는 그 거대한 로켓 발사 시설이요. 거기서는 허가 절차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도입하려는 거죠. 생각. 해보면 참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지하에 거대한 터널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테슬라들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라스베이거스는 연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예요. 공항과 호텔 구간 이동이 항상 문제였는데 이게 해결되면 정말 편리해질 것 같아요. 택시 타고 한참 막히면서 가던 걸 지하 터널로 쌩 하고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FSD 입장에서도 좋은 테스트베드가 되는 거예요. 일반 도로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신호 위반하는 차도 있고. 근데 통제된 터널 환경에서는 그런 변수가 훨씬 적으니까 기술 개발하기에 딱 좋은 거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600개가 넘는 허가를 어떻게 빨리 받을 것인가? 차량을 300대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27년까지 68마일 전체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쉽지 않은 도전들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원래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전기차 회사 성공시키고 로켓 재사용하고 이제는 지하 터널까지. 정말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네요. 라스베이거스 루프가 성공하면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대도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지하터널 시스템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하터널 시스템이 미래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올게요. I love 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